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가 더욱더 하락폭을 깊어가고 있습니다. 2380선대가 깨지고 난 이후 2373.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도 49달러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8.87달러. 유로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데 1.114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워낙 시장이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가운데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워낙 S&P 지수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유로와 골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짚어드린 것처럼 오늘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을 하는 것이 파생 투자 전략이겠죠. 오늘 32명의 트레이더들이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마지막 1시간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수익률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한 뷰는 송지식 해설위원님은 49달러 선에서 그리고 신동욱 해설위원님은 48달러 선에서의 그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좀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또.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S&P 500에 대해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지난 4월 25일부터 종가가 2380과 2400포인트 사이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가 S&P 500은 주가 지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도 일간 수익률이, 일간 변동률이 1%를 넘는 일이 거의 안 나타나죠. 최근 같은 경우는요, 1%를 넘는 게 언제 있었냐면, 지난 3월 달에 있었습니다. 3월 21일 날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1% 이상 변한 날이 없어요. 장중에는 크게 바뀌지만, 결국 종가에 가서는 전일 종가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딱 1%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다행히 반등을 해서 2380 이상으로 가면은 또 어제 모습이 반복되는 거겠지만 여기서 2370 이하로 혹시 밀리게 되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락폭이 1%까지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상향은 이전과의 그런 박스권 횡보를 벗어나 또 다른 국면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뷰이신 것 같아요. 송준식 해설위원님, 오늘 크루드 오일 49달러라고 했는데 48달러. 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네네네.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런 장에서는 사실 트레이딩을 할 때 네. 지금 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치적인 이슈들이 사실 최근 한 1년 동안 불거지는 것 같아요. 브렉시트 작년에 그랬고, 트럼프 당선 때 또 크게 움직였고, 프랑스 대선, 이번엔 또 다시 트럼프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때 저희가 사실 시장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정해진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FOMC나 연준의 그런 정해진 이렇게 픽스된 스케줄을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은 그 전에 포지션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시장 대응을 좀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좀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사실 저희가 접하는 뉴스들은 이렇게 또 해석이 돼서 또 넘어오는데, 우리 외신에서 이제 넘어오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걸 저희가 먼저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짧은 호흡으로 계속
조금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탄핵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혹시 미국은 뭐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그런 정부이기도 한데 네. 탄핵 얘기가 뭐 나오고 있나요? 혹시 그런 소식 있어요? 예, 뭐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구체적인 여론이 어떠한가? 지금 일단은 사임을 해야 된다,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대표적인 기관의 여론조사가 50%를 넘었습니다. 54%를 기록 중이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게 사실 이게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아,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반대급부로 또 자기한테 또 그렇죠.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한 명이었다가 지금 10명으로 지난주 한 명이었다가 이번 주 1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런 뭐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네, 그런데 상당히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예, 시장이 움직이는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편승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쪽의 그런 소식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뉴스가 또 궁금하시겠죠. 윤희라 캐스터 연결 통해서 지금 시점에 외신들 어떤 소식 다루고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 또 많은 속보들이 올라왔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stocks tumble hard as market questions Trump presidency. 역시 트럼프 문제로 인해서 지금 S&P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트럼프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마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있었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거긴 한데 모기지 발표 지수가 있었습니다. 4.1%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younger buyers bailout, 그러니까 어린 투자자들이 발을 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서 여러 해 동안 갚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 투자자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어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rich retirees are hoarding cash out of the fear이라고 본인들이 그 은퇴를 한 많은 부자들도 본인의 돈을 가지고서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본인의 수익에서 쓰는 비율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82%의 millionaires, 100만장자다,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최고의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유를 하는 게 오일과 함께 지금 금이죠. 금에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더 알아볼 텐데요. 일단 오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일도 오늘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일은 또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하는 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펙 관련해서 감산 합의 연장에 동의를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좀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미국 원유 발표도 있고 해서 아마 좀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CNBC 그 아티클에 따르면요. 이번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 $50를 넘어서 $60까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US 셰어 드릴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원유가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50이나 $6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50에서 $60까지는 감산 합의 연장이 된다면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골드인데요. 골드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골드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게 1255.90달러를 넘어선다면 오늘 1265.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1257.60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직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되는 게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겠죠. 트럼프 탄핵 관련해서도 MC님도 얘기해 주시고 해설위원님도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과연 탄핵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남은 임기 동안 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마켓이 계속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탄핵이 가능할까 하는 아티클이 올라왔는데 So could Mr. Trump be impeached? 그런데 안 된대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이미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올라가서도 뭐 저지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3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마켓이 지속될 것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 지속될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또 해설위원님들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이 없는 걸로. 재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재임은 좀 지금은 부정적이지만은 일단 임기 내에는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맞아요. 그 집권당이 일단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재판에서도 승소가 좀 불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해줬는데, 안 되겠네요. 네. 결국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정책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런 트럼프들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또는 실행이 말대로 좀 지켜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좀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하나의 이슈로 부각이 됐던 거였고, 결국은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즉흥적인 SNS를 통한 어떤 즉흥적인 어떤 표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자꾸 등락을 보일 테니까 뭐 매매할 기회와 또 수익이 날 기회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그런 선거 공약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랠리로 이어졌지만 이와는 반대로 최근 시장 방향성은 그런 정책이 실현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변동성을 먹고 사는 시장인 만큼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뭐 꿀팁이겠다.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1시 30분 원유 재고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일 만한 그런 요소, 변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까지 예선전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일정 말씀드렸는데, 자, 예선전이 끝났다고 아쉬워 안 하셔도 됩니다. 패자 부활전이 시즌2에는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쉽게 떨어진 트레이더분들 다시 예선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패자 부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는 패자 부활전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아쉽게 떨어진 트레이더분들, 어떤 분들이 서로 싸우게 될지, 대결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경기 중계해드리고요. 상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수익금 현황 A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신호 트레이더.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막강합니다. 네. 5,000달러네요. 네. 추세 신호 트레이더가 지금 5,000달러 이상의, 만나뵙고 싶은데. 너무 매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를 만나주지 않아요. 네. 인터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그리고. 누적 순위도 4위죠, 지금. 네, 맞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오늘 아주 좋은 선전을 보여주고 있네요. 3,000달러 이상의 수익금. 골든루트 트레이더도 시즌2에는 아주 오랜만에 또 오늘 매매를 해주셨네요. 네, 안정적인 매매예요. 해설위원님이 오늘 오셔서 그러는데, 골든루트 트레이더님 최근에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오랜만이라고 하시길래, 그러셨고요. A조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각조 트레이더들이 이제 좀 안정적인 자기만의 전략으로 시장 헤쳐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궁금하죠. 네. 어느 분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트레이더님? 네, 해설위원님. 네. 추세 신호님. 그렇죠. 추세 신호 트레이더는 지금 유로 FX를 10개 하기나,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갑자기 요새 최근에 성적이 계속 좋으신데. 네. 여전히 지금 매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계약으로 줄어들었는데 청산을 하신 거겠죠? 네. 지금 열심히 매매하고 계셔서 저희 인터뷰 불가한데, 일단 뭐, 유로에 대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일단은 중간에서 청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계약을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들고 가실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한데, 예상은 어떻게 해볼까요? 유로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달러에 대해서 대칭적인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덕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유로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또 유로화는 특징이 이제 파운드화나 뭐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통화들과도 약간은 좀 대칭적인 이런 관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영국이나 저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통화도 조금 약세 추세를 좀 보이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그런 그 주변국들 통화에 도움을 받고 좀 강세를 이어가는 것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도와주네요,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지풍승 트레이더랑 얘기를 했었죠. 97선까지 달러 인덱스가 97선까지 하락을 했을 때 유로도 결국에는 조금 조정을 그 정도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97.5 기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요. 그래서 지금 뭐 하방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97선이 사실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테스트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율도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워낙 강세죠. 워낙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0.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도 다시 한번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달러와 모든 시장 상황을 너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어서 2위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는 역시나 밀 13계약이죠, 지금. 매수로 보고 계시는데요. 승부사세요. 자, 그리고 골든스 트레이더는 금을 매도로 3계약을 들고 계십니다. 1253.73달러. 53.73달러요. 지금 57.3달러거든요. 지금 들어가신 점이 조금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특징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약세 때문에 원자재가 조금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농산물도 사실 오늘은 또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또 그래서 수익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보유 수량이 3계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매도하면은 오늘 고점에서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A조 순위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B조의 현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조는 어떤 상황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 1위 불꽃 트레이더 오늘도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죠. 지금 1,000달러 이상이죠. 불꽃 트레이더, 그리고 2위는 박진섭 트레이더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700달러 이상의 수익금. 3위는 513 트레이더 오늘 달성하셨습니다. 420달러. 300달러 이상 돌파하셨고, 자, 4위는 불꽃 트레이더 또 다른 계좌입니다. 자, B조 트레이더 이렇게 한 명씩 만나보고 있는데, 자, 불꽃 트레이더를 지금 1위 올라가고 있어서 궁금한데, 원유 지금 5계약을 매수로 49.20달러.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은 48.84달러거든요. 매수가 49달러에 되어 있으니까. 어제도 70불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재고 발표 이후에도 계속 들고 가실 것 같아요. 일단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고, 5일 5계약 49.20달러에서 여전히 매수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재고 발표 있잖아요, 트레이더님. 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위로의 방향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지금 분석했을 때는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60존에서 60존에서 반등을 해서 위로
고점을 뚫고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예. 재고가 증가하면서 48.60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48.60에서 추가 매수하실 48.60 아래로 추가 매수할 겁니다. 떨어지면. 예. 네. 트레이더님 손실을 다 만회하시고 이렇게 플러스로 가고 계시는 엄청난 정말 불꽃 같은 매매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재고 발표 이후 기대하는 바가 크시겠어요. 예, 오늘 이제 그 5일 만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반전하지 않으면 좀 롤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재고 발표 이후에 불꽃 트레이더의 매매 내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비조에서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으신데 이번 주가 예선전 마지막이라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워낙 순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일정을 고지를 해드리니까 그럼 재고 발표 이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는 불꽃 트레이더가 원유를 갖고 있는데 뭔가 그 가지고 계신 종목과 닉네임이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을 지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재고 발표 이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박진서 트레이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도 최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1위 올라왔어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지금 안녕하세요. 1위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너무 엎치락뒤치락해서 지금 순위가 너무 빨라요. 저는 요번에 망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없으신데, 오늘 원유 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유하는 건요. 네네. 지금, 여기 계좌 말고도 저 미리랑.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대한 종목의 뷰 짧게 들어볼게요. 저도 밀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농산물 같은 거 그전에도 그때 또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너무 저희 농산물을 그때 서방 재배를 하면서 엄청나게 내수 경제를 살리면서 농산물이랑 자기 자체적인 그런 거를 경작지를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선 좀 배팅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러시아의 루브라를 좀 유심히 보셔야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루브라가 조금 반등을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그때 폭락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좀 리스크는 농산물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이 되게 풍작이라서 그건 좀 리스크한이 있는데 그래도 여름 성수기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계속 롱 포지션은 잡고요. 유로는 저때 손절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달러가 금리 앞으로 인상의 유지가 더 많지 금리 인하 유지는 없거든요. 유로는 아직 다국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기는 좀 시기상조 같고 그래서 그래도 확률 게임으로는 유로는 매도 뷰로 다시 오면 다시 한번 매도로 한번 해보려고요. 확률 게임으로. 네. 유로에서도 순간 매도로 좀 공략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97달러 한번 이탈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죽겠습니다. 아주 제가 물량 많이 들어가서 아주 많이 엄청 깨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시도를 해보시겠다. 한 번만 딱. 6월 초에 한 번만. 네네. 아니 박진서 트레이더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을 테니까요. 좀 실현을 해보시고 저희 쪽에도 다시 한번 저희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어서 시조의 순위를 확인하십니다. 투장 트레이더 1세대 트레이더답게 정말 무섭게 뒷심을 발휘하고 있어요. 5,000달러. 완전히 적응을 하신 모습이고요. 지금 5인 거죠, 저게 5,000. 너무 궁금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여보세요? 트레이더님.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익금 뭐예요, 트레이더님? 네. 상당합니다.
예, 운이 좋아서 그렇죠. 아유, 방향이 잘 맞아서 그렇죠. 어떤 품목을 매매하셨나요? 네. 오일에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났고요. 네네. 예, 오일을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오일이 지금 가격 좀 나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매수를 좀 떨어졌길래 매수를 좀 해서 수익을 좀 창출했고, 그다음에 S&P 어저께 가지고 있던 거를 일부를 청산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계약이 보유 중에 계신데 예. 매도로 2,390선에서 1,600달러의 평가 손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 내려오면서 일부 물량을 지금 청산을 하신 거죠? 이익 실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매도를 한 번 했고 추가 다시 매도를? 한번 청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들고 계신 이 두 계약은 언제 청산이 될까요? 지금 제가 청산 예약 걸어놓은 거는 네. 2365.50에다가 맞춰놓고 있고요. 65점. 그리고 한 계약은 아직 네.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 계약에 대해서는 2,365선에서 예. 그렇죠. 그러다가 또 기울기가 너무 급하게 쏟아지면은 또 네. 한 계약은 또 홀딩 하시면서 갖고 가실 전략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네. 트레이더님. 그리고 참 저기 개인적으로 네네. 우리 그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조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좋습니다. 있는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보통 거래자들이 맨 처음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손실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거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두 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손실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래를 할 때 내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다음에 자기가 풀베팅하는 그런 것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거래하시면 자기가 알맞은 계약수, 내가 만약에 10계약을 운영할 수 있다면 10계약을 풀로 넣지 않고 한 3계약, 2계약 정도로 계속 배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을 확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거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도 또 트레이더님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최근 추장 트레이더의 무서운 이 기세가 정말 본 경기에서 어떻게 이뤄질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다. 네. 위험 관리를 좀 강조한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도 많이 얻어가시는 분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신빙성이 상당히 있네요. 네. 자, 지금 11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워낙 다양한 종목군에서 변화가 있어서 꼼꼼하게 지켜보니라고 또 원유를 또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48.76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80대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예, 여기서 레인지는 48.80달러 예, 선에서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대여섯 틱 이 내외에서 이제 네. 시작을 하겠는데 네. 뭐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49불대가 상당히 중요한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로도 눌림목이 있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한 좀 체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지난주에는 재고가 500만 배럴 이상 감소를 했고 예상은 230만 배럴 감소인데 오전에 API에서는 88만 배럴 증가로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은 이제 단순히 EIA에 대한 예상치 236만 배럴 감소보다 작다 크다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API에서 88만 배럴 증가라는 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늘 경험적으로 보면은 뭐 정제윤이 뭐 쿠싱 지역에 대한 재고니 이런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1분 30초 앞두고 있어요. 네. 좀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1분봉으로 항상 그 변화를 함께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 봉 한 봉 뜰 때마다 엄청난 변화잖아요. 네, 항상 수요일에 같이 해주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항상 같이 누리는 것 같은데 또 이 포인트에서 트레이더 분들은 또 한 번에 또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또 맞아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 예.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순위 변동도. 오늘도 좀 드라마가 쓰여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게 오일이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을 또 어떤 종목을 건들까.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또 S&P 지수에 또 영향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원유하고 지수가 조금 또 영향을 또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원유가 움직이면서 S&P가 어떻게 또 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또 캐나다 달러도 크루드 오일이랑 같이 움직이는 연계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뭐 단 하나의 뭐 이벤트를 가지고 꼭 한 종목에만 매칭을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상품 간의 상관관계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해설위원님들이 또 스프레드 매매에 대해서도 또 항상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방송도 가능하니까요. 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는 순간 지금 첫 봉이 나왔고 48달러, 지금 50은 지키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요. 네, 빠르게 8090, 49불, 그러니까 결국은 48.50과 49를 제가 말씀드린 양쪽을 대로, 다 건드렸네요. 빠르게. 49불 회복을 했습니다. 빠르게 49달러 회복되면서 송진식 해설위원이 가장 기쁘시죠? 상당히 좀 주목해 주시고요. 175만 배럴 감소 나타났습니다. 양봉이 거래량 됐어요? 고점으로 갔네요. 네. 와. 휘발유 재고는 어떻게 됐죠? 지금 정제유 같은 경우는 194만 배럴 그 감소로 나타났고요. 휘발유는 지금 41만 배럴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고 사실은 예상치보다 조금 더 감소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침에 나타났던 API에서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EIA에서는 감소를 한 그런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반대가 되는 게 좀 있네요. 사실 아까 초반부에는 지수와 오늘 오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9불을 크루드 오일이 올라타니 지금 S&P 같은 경우도 2374는 어느 정도 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에서만 엄청난 변동이 보여지고 있어요. 49달러를 가뿐하게 돌파한 이후 초반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까 불꽃 트레이더가 얘기를 하셨었죠. 한 60대에서 한번 지지를 보이고 좀 정확하네요. 반등을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가 매입을 어느 정도 하셨을지도 한번 좀 궁금하고요. 또 거기 또 이렇게 체결이 됐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49.23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짧은 구간 안에서는 좀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9.27, 2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더분들 정말 손이 바쁘고 또 머릿속도 좀 빠르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손익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크루드 오일에서만 변동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종목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죠. 유로도 좀 다시 상승 쪽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골드도 위쪽으로의 좀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자산들도 다 같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요? 골드도 국채도 지금 계속 특이하네요. 고점 갱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채도 올라가고 있고 지수가 크게 지금 밀리는 모습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4월 10일에서 20일 사이 북핵 이슈가 한참 불거졌을 때의 그런 안전자산의 고점 부분은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계속될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위쪽으로의 윗공간으로 방향이. 좀 공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짧게 보면은 지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위험자산은 조금 위에 여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그 와중에 오일은 49.50까지 좋습니다. 지금 저걸 대비 1.64% 많이 올라가고 직전 있죠. 고점은 49.66입니다. 여기를 66이요? 돌파할지도 단기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66 이런 상승세라면 66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래 뭐 조금 거래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상품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편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갱신하는가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9.37달러로 조금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지지선은 강합니다. 원유가 상승을 하면서 S&P도 하락에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루도일 오늘도 발표가 상당히 반전이 있네요. 예. 완전 방향성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증가할 것이다.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였는데 하지만 발표치는 지금 또 줄어드는 거죠. 이제 요 EIA에 대한 전망치는 236만 배럴 감소였는데 아침에 그 미국 석유협회 API의 발표치가 이제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는 API가 또 증가하면은 이제 EIA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결국 발표는 사실은 전망치보다는 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좀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오전에 나온 것, 오전에는 증가한데 지금은 이제 감소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이번 지금 한 6월부터 한 7, 8월까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반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한 그런 수요에 대한 전망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과 함께 49달러는 지지가 될 것 같네요. 강합니다. 그리고 49불대에 컷을 두고 있는 물량, 매도 물량들의 쇼커버링도 상당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재고 발표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트레이더분들의 뷰를 들어봤잖아요. 대충 어떤 트레이더분이 지금 수익을 더 냈을 것 같다 예상이 되시죠?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현황을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크루도일 재고 발표된 이후 방향이 상당히 49달러 중반까지 향해 가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중계를 도와드립니다. 그 와중에 지수도 못 버티고 힘을 잃네요. 1%까지 또 2372선까지 빠졌어요. 좀 빠지고 있고 네. 뭐 이건 뭐 1시간 뭐 한 2시간 정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종가가 상당히 좀 이번 주 지수 흐름에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이런 많은 종목군에서 변화를 보여줬다는 거는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각 트레이더들의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먼저 C조의 트레이더들인데요. 자, 추장 트레이더 5,000달러 이상의 지금 계속적으로 순위 국경이 지켜가고 계시고, 북두칠성 트레이더 어제 1위 하셨죠. 1,000달러 이상의 수익도 오늘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김경민 트레이더 240달러. 자, 놀부 선생님 트레이더는 오늘 포지션에 대한 관망 지켜가고 있으신 것 같네요. 불꽃 트레이더도 궁금하고요. 이전에 좀 인터뷰 나눠봤던 각 몇 분의 트레이더들이 기억에 남고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그 원유하면은 또 우리 그 리치 트레이더가 연한 계약 사실 매수를 또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지금, 트레이더들이 오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았거든요. 불꽃, 리치, 선재, 차트미약 트레이더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북두칠성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안녕하세요. 명찰을 차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제 어머님이 방송을 보셨다고 하시던가요? 네, 어머님 방송 보셨고, 네. 어제 저 아버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같이 보고 계셔서 아버님 얘기를 안 꺼내서,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좀. 네. 오늘도 하지만 C조에서 2위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 추장 트레이더가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2위이신데, 자, 크루도일 발표가 됐고요. 자, 오늘 지금 수익금 어떤 종목 공략하셨는지 짧게 간략하게 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항생을 대응했고요. 네. 요점만 말씀해 드리면은, 지금 트럼프 이제 뉴스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지수들이 나스닥이랑 저는 항생을 보는데 상방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항생 지수도 나스닥도 나왔는데 나스닥은 미국 증시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해서 뉴스 이벤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안정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 추세가 보이는데 나스닥은 대응을 안 했고 항생 쪽은 그나마 지수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항생을 매수로 추세로 따라 들어가면서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네. 자, 이렇게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셔서 강연에 너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강연의 소개 부탁드려요. 강연에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밑에 공지사항으로 보시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초보자 분들도 강연에 들으시면은 얼마든지 해외 선물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좋은 수익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의 고지와 함께 오늘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한 말씀 빠르게. 아버님이요? 아버님 지금 안 보실 텐데. 네, 나중에 보시라고. 나중에 보시라고 한 말씀. 네. 아버님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존경하고 역시나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트레이너님 감사합니다. 네, 강연회 때 봬요. 네, 또 봬요. 강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S조의 순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급변하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박노주 트레이더 7,897달러 이상인데 오늘 안으로는 좀 가장 최고인 것 같죠? 지금 엄청난 수익금입니다. 황금연보 트레이더 6,240달러인데 먼저 박노주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트레이더님, 예, 오늘 안녕하세요. 역시 네. 최근에 지수 공략을 하셨던 만큼 공략이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청산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지금 5,600선, 한 5,615선 정도까지도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이번 주까지 그게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후에도 사실상 다음 주도 좀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S&P랑 지금 나스닥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지금 2060선이 좀 깨지면서 2354선까지도 밀고 내려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번 주나 만약에 오늘 정말 굉장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건 이제 천정 부근이라고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는 지금 나스닥이든 미국 지수든 우리나라 지수든 간에 일단은 계속 신고점을 돌파하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한 3,000선까지 국내 지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때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번 주가 꼭지라는 거를 만약에 차트에서 확인시켜 준다면은, 그 이후로는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상방 추세를 좀 보셔야 되고, 당연히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방향, 하락 방향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시면서 아마 본선을 위한 지금 좀 긴장을 좀 푸신 것 같고 몸을 좀 푸신 것 같아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사무실 전체 한 30대 PC를 전부 다 지금 PC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장비 점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성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노주 트레이더 이제 예선전 마지막 주라고 이제 몸을 딱 푸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또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너님 반갑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은 시즌 이때가 더욱 레벨업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잠시만요. 영상 보이시나요? 영상이 되어 있네요. 네, 됐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의 젠틀맨, 외환용 트레이더. 지금 약간 연결이 불안정한데, 3,420달러, 오늘 5일 폭발했잖아요, 트레이더님. 혹시 5일 공략하셨나요? 당연하죠. 그럼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일, 짧게 부탁드릴게요, 설명. 5일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하방으로 봐서 48.05까지 봤었는데, 보니까 48.03 찍고 올려서, 오늘은 매수로 공략했었습니다. 10시 한 5분, 6분에 48.90에서 48.82에 매수를 넣어서 49.1112 이렇게 해서 청산하고 끝내고 지금 관망하는 하고 지금 현재 49.43
38에 매도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매수 쪽으로 해서 이 시장을 상당히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너무 강연에 기대하실 것 같아요. 강연의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한 5시 정도 금융투자협회 901호에서 하는데, 좀 제가 이제 아침에도 생방송하고 또 저녁에도 생방송하다 보니까 기력이 좀 소진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제가 여기 뒤에 달팽이 엑기스를 제가 선물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힘을 내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시청자분들에게 달팽이 국내산 100%입니다. 같이 한번 먹고 힘내고 이 해외 선물을 통해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기가 있었던 자리에 달팽이가 기다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헬기가 달팽이를 갖다 놓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외환유형 트레이더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욱더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세요. 자, 지금 45분이 되고 있는데요. 배틀리그 종료할게요.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배틀리그가 모두 종료가 됐는데 두 분의 해설위원님도 오늘 정말 시간이 없었죠. 상당히 시장이 워낙 크게 움직여가지고 모두 종목별로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어떻게 활용을 해봤을까요, 트레이더님들? 오늘 D조 방송 승점 얻어갈 수 있는 날이었는데 예선전 마지막 주인 만큼 승점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결과를 공개합니다. 네, 오늘 예선 D조 1위는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입니다. 그래도 청기살롱 트레이더, 그리고 골드베인 트레이더까지. 축전이었네요. 엄청난 순위 싸움이었네요. 하지만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가 지금 45분을 기점으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쟁의 신 트레이더, 그리고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까지 모두 수익권에서 5위까지 순위 확인하셨고요. 파생 야신 트레이더, 그리고 선제 트레이더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오늘 세 분의 트레이더 간에 엄청난 싸움을 이어갔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또 각별히 또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 1위를 하셨다는 게 더욱더 뜻깊으실 것 같거든요.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좀 얼떨떨하기도 한데요. 네. 이 정신없는 시장 안에서 그래도 힘을 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겸손의 말씀이시죠? 소력이 강한. 시그널 빌리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D조의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가 1위를 하면서 방송 승점 최고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처음 1위라고 하셔서 좀 얼떨떨한 기분이기도 한데 기분이 좋으셨겠죠? 자, 이렇게 D조 1위도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움직인 가운데 수익금 현황과 어떻게 누적 수익이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집계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 외환영혼, 북도지상 트레이더의 변화 없고요. 추세신호 트레이더까지. 지금 누적 수익금 현황은 변함이 없네요. 일단 순위에 대해서는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7위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자, 누적 수익금 현황까지 지금 확인을 하셨고요. A조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변화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신호 트레이더 더욱더 올라간 것 같죠? 네네.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 골든루트, 맥전멘토, 불사라 트레이더 순이고요. 자, 이어서 B조의 현황인데, 역시나 불꽃 트레이더가 더욱더 수익금을 챙겨가십니다. 3,000달러 원유로. 네, 역시 원유로 얻어가신 것 같아요. 박진사 트레이더, 513, 맹보 시스템, 불꽃 트레이더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수익금 현황인데요. 추장 트레이더, 북대질성, 김경민, 놀부선생, 집봉승 트레이더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조의 현황도 보실게요.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해요. 네. 왜냐하면 7,530달러. 네, 외환용 트레이더 저 3,000달러라면은 다른 조에서도 뭐 1위이실 거잖아요. 황금연못 트레이더도 마찬가지고 박노주 트레이더가 장비 점검을 끝내고 엄청난 성적으로 7,000달러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S조에서 1위고요. 또 중요한 것은 또 리치 트레이더도 좀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파도를 이용하셨던 트레이더들은 수익금을 그만큼 챙기셨고요. 또 짧게나마 그 파도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두 분 해설위원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D조의 경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